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국가죠. 이 국가에는 각 나라의 이상과 영예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불리워지는 전 세계 국가의 대부분은 이 전쟁, 분란, 해방, 독립 이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요즘과 좀 맞지 않고 좀 어색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를 수정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일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자, 국가는 지난 역사의 낡은 유물일까요? 네, 국가가 지금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가 전 세계의 국가들을 좀 한데 모아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정리해 봤다고 하는데요. 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를 오늘 만나봅니다. 임진모 평론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팝송 기사를 쓰고 싶어서 1984년부터 경향신문 기자와 내외경제신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1991년 기자를 그만둔 이후 대중음악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악 웹진 이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MBC 연기대상 라디오 부문 공로상, 2011년 제5회 다산대상 문화예술 부문 대상, 2020년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부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번역서로 존 레논이 있으며 쓴 책으로는 팝 리얼리즘 팝 아티스트, 젊음의 코드 록, 세계를 흔든 대중음악의 명반, 우리 대중음악의 큰 별들, 가수를 말하다, 팝 경제를 노래하다, 한국인의 팝송 100 등이 있습니다. 임진모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중음악 평론 팝 컬럼니스트시잖아요. 네. 웬일로 국가에 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국가도 노래니까. 물론 노래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출판사 요청에 이거를 한다는 건 내가 이 늪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용기를 못 냈다가 한번 이것도 나에게 경험일 텐데 해서 한번 쭉 자료를 한번 수집하고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보니까 전 세계 67개 나라의 국가를 다 수집하고 내용 분석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이런 것들이 쭉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이게 유튜브 SNS가 없다면 가능하지 못할 텐데 옛날에 사실은 글쎄 어떤 종이 자료가 있더라도 일단은 애국가를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애국가가 사실 지금 이런 유튜브 시대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국가? 그걸 들어보니까 한번 음악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 네, 물론 가사 측면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덤벼봤는데 바로 후회했습니다. 왜요? 자료가 그렇게 없던가요? 아니, 그거보다도 일단은 너무 방대했고요. 또 세계사 측면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쪽이 전공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겁이 났어요. 네. 어쨌든 다 듣기는 들을 수 있더라 이거죠. 유튜브나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실 국가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정리하는 건 좀 왠지 모르게 국가가 신성시돼 있어서 음악적으로 정리하는 게 좀 그렇다 생각했는데 막상 또 들어보니까 조금 제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겠더라. 재미도 나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건 다 한국어로 번역돼 있나요? 우리 쪽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좀 돼 있는 게 그 위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보면
그 불리는 부분과 실제로 기록 부분은 차이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국가의 탄생이 주로 전쟁, 독립 그렇죠.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관련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의 삶은. 네. 한마디로 엄숙주의가 거의 해체된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만들 리가 없죠. 그래서 가사가 프랑스 국가부터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프랑스 국가가 아주 적나라하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프랑스 혁명 와중에 탄생했으니까 예. 쉽게 말하면 이거죠. 밭고랑의 피가 적시도록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밭고랑의 피가 적시도록 되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좀 너무 공격적이고 그리고 뭐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전쟁이니까 아무래도 싸움 얘기인데 예. 대부분 남성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남성 우월주의가 표현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예. 지금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수정에 대한 여론이 아주 각 나라마다 다 들끓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가 위기다. 네네.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네, 그건 아주 출판사가 이렇게 붙인 건데. 어쨌든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명백한 그런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미국과 예를 들자면 메이저리그 야구라든가 또는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캐나다 사람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졌다 또는 이겼다 할 때는 뭐 온 캐나다 국민들이 국가를 합창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평상시에는 캐나다 국가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예. 근데 또 그런 순간이 되면 부르죠. 또 완전 일체감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아직도 국민적 일체감을 주는 기제로서 국가의 위상은 아직도 있죠. 여전한 것 같아요. 특히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에서. 그럼요. 네. 우리도 2002년 월드컵 때 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책은요. 과연 관습이라는 것과 국가의 어떤 권위라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예를 들자면 애국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애국가 많이 얘기가 됐죠. 국회에서 애국가 곡조 이대로 불러야만 하나 하는 그런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고 안민석 의원이 한익태 선생의 네네. 뭐 친일 내지 뭐 친나치 친나치 뭐 예. 이런 논란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죠. 네, 사실은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생긴 논란인데 그래도 우리는 참 정관용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우리 길 가다 애국가 나오면 딱 서가지고 동작 그만하고서 바로 또 손을 이고 하는 그런 시절 살았지 시절이죠. 예. 아직도 살았죠. 극장 가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애국가 나오는 거 하고 관람을 할 정도였는데 예. 그런 세대에게는 아직도 국가가 남아있단 말이죠. 특히 외국에 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친형도 지금 미국에 이민 가 있는데 옛날 거들떠보지도 않던 애국가가 혹시라도 들려오면 바로 눈물이 납니다. 해외 동포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이중성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둬야 된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할 것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그냥 둬야 한다. 그냥 둬야 한다가 예, 많죠 아직.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수정에 대한 이 여론은 알겠다. 이해한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바꾸지 말자. 다른 나라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죠?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자, 67개 나라 국가를 쭉 모아서 이렇게 예. 보시니까 국가의 어떤 공통점 같은 것도 있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단조인 경우는 거의 없겠죠. 씩씩하니까 아무래도 메이저 곡조가 많고. 장조더라. 네, 그리고 이제 삼박자 계열보다는 역시 사박자 계열의 곡들이 행진곡품. 그렇습니다. 그런 곡들이 많고 사실 국가가 축 처진다면 좀 뭐랄까 일체감이 형성하는데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가는 조금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네, 그리고 예. 가사도 사실은 전투적이고 투박하고. 전투적이고 투박하더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 독일 국가 그럴 거예요. 독일 국가도 꽤 괜찮은 국가인데 1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제국주의적 느낌이 난다. 2절은 남성 우월주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1절, 2절 포기하고 3절만 부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국가는 지금은 이제는
국가를 갖다 부르기를 바라는 측과 국가를 부르는 측 간에 뭐랄까요 그 시선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국가 부르는 사람들로 넘어갈 거예요 중심이. 안 부르면 그만이거든요. 네.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메시 선수는 화제가 됐죠. 아르헨티나 항상 요즘에 잘하니까 국가가 많이 울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안 불러요. 경기 시작 전에 안 불러요? 국가가 나오는데 안 불러요 메시가. 다른 그러니까 선수들은 부르는데. 다른 선수 옆에서 부르는데 안 불러요 항상. 그러니까 언론에서 아니 왜 안 부르냐 그랬더니 나 국가 나라 사랑한다. 사랑하는 방식은 다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이 전체주의 강제 문화에서 이제는 개인의 선택으로 되는 것 아닌가. 네. 우리도 사실 애국가 재창 또 애국가 합창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조금 아까 이제 임진모 씨가 세계 여러 나라 국가의 공통점들이 대체로 보면 장조고 사박자고 행진곡풍이고 가사는 상당히 진취적 전투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우리 애국가는 조금 곡조는 느린 편이고 그렇습니다. 평균보다 솔직히, 그리고 가사는 매우 아름다운 쪽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는 수작이에요. 수작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다면 분명히 내셔널 앤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탑5 안에 들 정도의 멋진 곡입니다. 곡조 자체가. 네. 그건 바로 안익태가 그 당시에 현대음악, 외국 음악을 한 사람인데다가 판타지, 코리아 판타지, 한국 환상곡이라고 그러죠. 예. 판타지는 사실은 좀 자유롭게 풀어 쓰는 그런 악곡 형식을 말하는데 네. 그거의 마지막 부분을 뗀 거예요. 그렇죠. 합창 부분을 떼서 가사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품이 일단 우수하고요. 좋을 수밖에 없더라. 네. 그리고 우리 부를 때 사실 그렇게 뭐 큰 불편 느끼지 않았거든요. 쉽죠. 예. 아니 미국 국가는 일반인이 못 불러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 그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웬만큼 저 같은 음치도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운동장에서 그렇게 많이 부른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좋은 국가를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안익태 선생의 친나치 논란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있죠. 예, 예. 음악 평론가로서 음악적으로 볼 때도 애국가가 수작이더라. 네, 네. 이 점이 참 저는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뭐 그럼 내친 김에 주변 국가부터 네네. 중국의 국가는 중국의 네. 뭐 근현대사가 압축돼 있다고요? 뭐 그건 뭐 아무래도 이제 의용군 행진곡인데요. 아무래도 중국도 또 1935년에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근현대사가 압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 제국주의에 대항하면은 뭐 결국은 독립운동 내지는 맞서 싸우자 뭐 네네네. 이런 식의 쪽 독립군가적 내용이 많겠군요. 네네. 중국은 사실 아직도 반일 감정이 깊기 때문에 네. 사실 일본으로부터 자본주의 문화를 살짝 배우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자존심이 허락 안 하죠. 네. 일본 국가에는 네. 그 제국주의가 녹아 있어요. 그럼요. 거의 뭐 사실은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의 저기 뭐랄까 지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의 문화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유럽은 설사 어디를 갔다가 식민지화해도 자국의 문화를 좀 덜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일본은 자기네 문화를 진짜 강제적으로 이입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창씨개명의 그러니까요. 조선어 말살에 네네. 뭐 이런 거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그 군주의 치세라는 그 당시에 그 노래가 아직도 불려집니다. 군주의 치세. 예. 벌써 제목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죠. 그러네요. 천황제 국가다 보니. 그래서 시계가 정말 아직도 1930년대, 20대, 30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네. 또 그 아시아 국가 중에 몽골 국가를 꼭 꼽으셨던데. 정관영 선생님 몽골 국가 딱 알지 않아요? 오이도프 때문에. 왜냐하면 양정모가 처음 금메달 딸 때 상대 선수가 몽고의 오이도프잖아요. 그래서 전여태까지 그 신문에서 스포츠 신문에 3분의 1이 그 뻘건 제목으로 건국 이후 최초의 금메달 이 제목으로 났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때 몬트리올 올림픽. 몬트리올 올림픽.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우리
양정모하고 오이도프가 여러 차례 붙었어요. 예. 근데 올림픽에서는 양정모가 이겼습니다. 예. 제법 많이 졌는데. 예. 당연히 애국가도 우리가 들었지만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몽골 국가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몽골 국가가 나름 친숙해요. 그런데 몽골 국가의 네네. 특징은 뭐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아시아 국가인데 희한하게 전반적으로 타국들 다른 나라와도 상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대부분은 독립이나 어떤 분란 그런 우리가 최고다 이러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건데 우린 이런 국가가 별로 없죠. 가사상 다른 국가가 잘 그야말로 상호 설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독특하죠. 이 점에서는 칭찬할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가가 2006년에 만들어졌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탈레반 아니에요? 탈레반?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네. 예.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네. 아까도 아까 언급했던 프랑스 국가가 제일 유명하죠. 예, 예. 그 워치모조.com에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탑 내셔널 앤썸 거기에서 당당 1위를 차지한 게 프랑스 국가고요. 프랑스 국가는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비틀즈 노래 중에 All You Need Is Love가 있어요. 예. 근데 그 All You Need Is Love에서 존 레논이 이 곡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프랑스 국가를 갖다가 입혀놓습니다. 빰빠밤빠 시작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비틀즈 노래 덕분에 프랑스 국가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상당히 대중적인 그런 곡이 됐는데 프랑스 자체도 음악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예. 곡조의 전개라든가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좋고 또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고 있고. 근데 아까도 언급했던 네.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다. 네,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남아 있죠. 프랑스 내에서도 좀 얘기가 논란이 많이 되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과격한 사람들은 교체론을 주장하죠. 영국 국가도 프랑스 국가만큼 인기가 있어요? 그럼요. 영국은 가세이 더 퀸 아닙니까?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신이여 여왕을 구해주소서. 가세이 더 퀸. 퀸도 이 노래를 갖다가 그룹 퀸도 이 노래를 갖다가 불렀죠. 네. 앨범에. 네. 그런데 또 여왕이나 이 왕실 제도에 또 반발하는 또 젊은이들은 있죠. 또 얼마든지 있죠. 있죠. 그래서 이 국가도 또 만만치 않은 시련 당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없는 국가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네. 이탈리아 국가는 진짜 오페라 같다면서요? 예, 오페라고 그 나라는 오페라 아니면 심지어 뱃사공도 다 오페라 한다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베네치아 가면 예. 뱃사공도 오페라 한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제 성향, 제 취향에 가장 맞는 그 곡은 이탈리아 그래요. 그 국가 아닐까 싶어요. 마멜리 찬가 역시 이탈리아 통일을 이뤄낸 그 군인이 쓴 시를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 이탈리아 선수들 있잖아요. 참 잘생기기도 했죠. 아주리 군단 그 색깔도 이쁘잖아요. 보면 참 국가 열심히 불러요.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부르는 맛이 있어요. 그래요. 노래가 네. 좋아요. 마치 꼭 후반부 가면 오페라 그 후반부 있잖아요. 그 빵빠레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한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노래가 불편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진모 씨는 음악적으로 이탈리아 국가가 최고더라. 아니 음악적으로 아니라 제 취향. 그러니까 개인 취향적으로. 예. 오스트리아도 음악가의 나라잖아요. 그게 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국가가 공통점이 있는 게 예.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죠. 예. 하이든이 만든 거예요. 두 나라 국가를 예. 다. 그런데 이제 좀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리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모차르트 오스트리아 출신 아니에요?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을 갖다가 그 제목이 프리메이슨 칸타타라는 제목인데 예. 거기서 선율을 빌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건 모차르트 작품 아니다. 그래요. 그 정설이 없어요, 그럼? 정설이라기보다 논란이 항상 있는 거죠. 옛날 얘기잖아요. 사실은 우리 국가도 그래요. 저는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는 왜곡이다. 과거는 왜곡이다. 사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리 없죠. 사실 팩트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과거는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사료가 나오면 또 바뀔 수도 있죠. 얼마든지 또 사료 그렇죠. 바로 네. 그건데 우리가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자, 애국가도 그래요.
35년서부터 우리 이제 한마디로 안익태 선생이 유럽에서 있었던 시기가 2차 세계대전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행적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뭐 친나치 회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 주장이 엇갈리죠. 예, 그러니까 이 팩트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만 안익태 행적과 관련돼서 이렇게 무장 일방적 주장을 하고 막 애국가 바꾸자고 하기 전에 안익태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자. 공동조사 더 하자. 공론화하자 이걸. 네, 예. 이런 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누가 작곡했는지조차 논란이더라.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냥 모차르트 작품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도 그런 주장도 한다. 미국 국가는 휘트니 휴스턴 독창으로 제일 유명해졌죠. 아 그때 사실은 미국 국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번 불러봤는데 이거 웬만한 사람 저 같은 평민들은 못합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만이 이 곡을 소화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서도 미국가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휘트니 휴스턴이 딱 나와서 그것도 가장 인기 있는 슈퍼볼 아닙니까? 예. 거기 나와서 딱 노래 부르는데 진짜 감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냐면 싱글 차트에 올랐어요. 국가인데. 그리고 나중에 9.11 때는 탑10 안에 듭니다. 이게. 네. 너무 잘 불렀어요. 휘트니 휴스턴. 왜 휘트니 휴스턴이 또 사이다 보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서 미국의 청년들이 그랬대요. 여태까지 국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고 여태까지 싫었는데 우리 국가가 참 좋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반주로 독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너무 감동을 주지만 뭉클뭉클 심쿵이죠. 반대로 또 너무 잘하니까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코미디언은 노래 부르다 장난으로 해가지고 또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유명한 또 진행자도 역시 중국의 그 노래를 가지고 장난스럽게 했다가 거의 뭐 처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가에 대한 엄숙주의는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 미국 국가 얘기 나온 김에 지미 핸드릭스가 미국 국가 연주한 게 논란을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 미국 국가가 거기 가사 보면요. 뭐 위에 폭격기가 날아들고 막 전쟁이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미 핸드릭스가 활동했던 때는 바로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걸 기타 이른바 이 기타 연주를 하면서 그걸 흉내를 낸 거예요. 혼자서 효과음을 내면서 기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딱 들으면 이거예요. 우리 미국이 지금 베트남 전쟁 중이구나. 그러니까 전쟁 중에 들리는 포성이나 총성 이런 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전 어떤 마인드를 갖다가 그걸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건 기념비적 히트곡은 아니지만 기념비적인 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국가는 꽤 이런저런 것 통해 가지고 꽤 알려진 그런 곡이죠. 뭐 아시아, 유럽, 미국 받고. 남미 쪽에서는 어떤 국가가 좀 눈에 띕니까? 뭐 우리는 뭐 당연히 뭐 축구 잘하니까 우리가 맨날 듣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저 멕시코 잘하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랑 붙어야 또 우리가 또 그 국가를 알잖아요. 남미 국가의 특색은 조금 리드미컬한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미도 대체로 전쟁의 와중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뭐 심지어 그 악기 이름까지 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국가 제목에 악기 이름이 등장을 해요? 네네. 악기 이름 등장한 나라가 어디냐면 세네갈이네요. 모든 국민이 그대의 코라와 발라퐁을 친다는 애가 국가 이름인데 여기서 코라하고 발라퐁이 악기입니다. 아프리카 전통 악기인가 봐요. 네, 전통 악기인데 그 얘기 뭐냐 그만큼 흥겹다라는 얘기인데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음악으로 치자면은 우리 유럽 음악이 화성이라면 아프리카 음악은 리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드미컬하죠. 비트를 내세운 그런 곡조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인 아프리칸 음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남미는 이제 뭐 삼바 춤이니 뭐니 뭐 이렇게 네네네. 떠오르고 아프리카 하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이 네, 그렇죠. 떠오르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녹아 있지만 당연하죠. 국가이기 때문에 네. 대중가요처럼 그렇게 전면화되지는 않더라. 국가는 제가 볼 때 대중가요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는 대중가요로 만든 거죠. 음. 우리도 윤도현 씨가 한때 그 애국가를 갖다 락 버전으로 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때 윤도현의 답변이 아주 멋졌어요. 아니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나는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뭐 왜 그걸 광고에 이용했냐. 그건 이동통신사에 물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생각에 젊은 사람들과의 접목을 통해서는 그런 퓨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예. 국악이 그렇잖아요. 예. 국악을 옛날 그대로 전하는 방법도 물론 좋겠고 예. 오리지널리티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퓨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날치 음악이 범 내려온다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도 사실은 너무 오래됐고 옛날 전쟁 중에 탄생한 것들이랑 대부분 30년대 40년대 지금하고 안 맞거든요. 지금은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 알겠습니까? 전체주의가 뭐 전체주의, 엄숙주의의 상징이기도 한데 네네. 개인주의화되고 이런 사회 변화에 맞춰서 뭐 전면적으로 국가를 바꾸자는 논의도 있지만 네.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예.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기가 워낙 없으니까 젊은 층이 일단 심지어 그 자랑스러운 단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다는 베트남도 가보니까 제가 몇몇 친구들 물어봤는데 아예 안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베트남에 그 친구가 안 부른대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죠. 지금 싸이 노래 부르고 지금 그 BTS 노래 불러야지 지금 국가를 부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가가 위기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로군요. 예. 그때 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네네. 태극기를 응용한 패션, 네네. 그래 뭐 의상, 그렇습니다. 뭐 소품, 가방 뭐 여러 가지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뭐 잘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가도 조금씩의 변형은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애정만 흔들림이 없다면 네. 또 어른들의 좀 불편함을 자극하지 않고 좀 유쾌하게 재밌게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67개 나라의 국가를 정리한 임진모 평론가 덕분에 이제 네. 앞으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볼 때도 네. 남의 나라 국가도 좀 귀 기울여 듣게 될 것 같아요. 임진모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은 KBS 홈페이지와 모바일 콩, 다양한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